선생님이 예전에 네. AI에 대한 위험성을 네. 얘기하셨어요. 근데 지금 현재는 더 AI가 발달하고 있고, 각 나라마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고요. 네. 심지어 명상하시는 분들도 AI를 통해서 뭐 배운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자, 이런 이제 그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양자 컴퓨터, AI, 그다음에 뭐 로봇, 뭐 이런 계속 이제 새로운 신물물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, 이 모든 것의 이제 정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의 세상을 만들려는 이 오열의 계획입니다. 이게. 그래서 결국에는 전 세계를 자기네들이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과학 기술로 전 세계의 인구들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단일 정부로 통치하기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. 완벽한 통제. 네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과학 기술에 의존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다 어떤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거고, 그 통치자는 그것을 모니터로 이렇게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까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는, 그래서 전체 지금 의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러니까 얼마나 통치하기 편하겠어요. 예? 그리고 모든 걸 다 이제 AI로 다 입맛에 맞춰서 다 해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.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이렇게 그 AI를 이용하고 로봇을 이용하고 뭐 더 좋은 성능의 컴퓨터를 이용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가 편리해지긴 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게 되죠. 고민을 안 하게 되고. 스트레스도 안 오고, 네. 안 오게 되죠. 왜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걸 다 자기가 생각을 깊게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했다면,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어보면 되니까, 그럼 거의 정답이 비슷한 대답들이 오니까 그것대로만 하면 된다. 뭐 이제 이게 점점 익숙해지면 점점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지겠죠. 그러면서 더 편리해지긴 하겠지만 성장은 없어지겠죠. 그게 이제 이 하늘의 시스템에 역행하는 거다. 이게. 왜냐하면 이 하늘의 시스템은 자기가 어떤 고를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동화되어 있는데, 이렇게 그 시스템을 역행하는 거다.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. 하지만 편리는 하지만 성장이 안 되고, 그다음에 그 과학 기술의 힘을 빌어서 생명은 더 연장이 되지만 꼴 사나운 영생이 되는 거고. 이미 하늘의 시스템은 영생 시스템까지 다 있습니다. 이미. 예? 그거를 오열들이 과학 기술을 좀 발전시켜서 흉내를 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.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균형, 대칭, 공평 이런 게 안 됩니다. 걔네들은. 그 부분을 깨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열의 특징이 뭐예요? 오각형이라고 그랬죠? 예. 예? 오각형. 예. 오각형은 대칭이 안 되고 균형도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오각형의 에너지를 오각형의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또 오열이라고도 제가 부르는 거예요. 5종족도 있지만 오각형을 시스템, 기본 그 시스템으로 하는 그런 문명이에요. 그래서 하늘의 체계 밖에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. 그 문명은 하늘의 체계 밖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늘의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합니다. 그 세계는. 그러니까 균형, 대칭, 공평 이런 게 작동을 안 해요. 거기는.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인들, 레틸리언들 보고 그러면 전부 균형이 깨져 있는 게 그 이유예요. 예? 일정한 비율이나 이런 게 없다고요. 들쭉날쭉의 모습들이 균형도 안 맞고 대칭도 안 맞고
그렇게 오래 살면 뭐 할 건데. 그렇게 꼴산 없게 오래 살면 뭐 할 거야.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납치해서 좀 알아보고. 예,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자꾸 인간들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법칙으로 만들었길래 얘네들은 이렇게 비율이 다 좋지? 응, 일정하지? 그리고 균질하지? 응, 왜 이렇게 대칭이 잘 맞지? 우리는 다 깨졌는데? 이거예요. 얘네들은 아주 꼴사납다고. 대칭도 하나도 안 맞고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, 이런 이제 그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편한 부분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. 하늘의 체계 자체가 깨진다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점이에요, 이게. 우리가 성장을 못 한다는 거. 그리고 하늘의 체계를 벗어난다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.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마냥 아이고 편하네. 아이고 저절로 다 되네. 이제 고민 안 해도 되네. 이런 거에 그 빠져들면 안 된다고 이게.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, 이게.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노예가 자신이 노예란 걸 모르기 때문에 진짜 노예라고. 네, 그래요. 예. 그러면 그 AI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마치 꿀벌이 양봉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게 약간 좋아할 것 같아요. 그 상황을. 그게 정상으로 아는 거예요. 그 비정상을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정상인 줄 알게 된 거예요. 그게 굳어져 버린다고, 의식이.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게 엄청 힘든 거죠. 정상 시스템으로 돌아오는 게. 왜냐면 이쪽이 정상으로 알고 있으니까, 그쪽이. 게다가 이제 힘든 것도 없고.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왜 하늘이 개입하셨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. 그렇게 이제 한 문명이 진화를 해 오다 보면, 그리고 오열들이 개입해가지고 간섭을 하다 보면 결국엔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. 이렇게 하늘의 시스템에서 벗어날지 말지의 그 기로에 오는 순간까지 오는 거예요. 그 순간이 왔기 때문에 개입을 하신 거고, 그리고 이 7년 환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동안에 수천 년간 쌓아온 업보고 오열들의 계획이고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이 7년 동안에 정산을 하신다고 그랬죠. 그래서 오열서부터 시작해서 싸그리 귀신, 인간 모두 다 정산을 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커트라인을 넘은 그런 존재들만이 하늘의 시스템에 다시 존속하게 되는 거고, 그 외에 커트라인을 못 넘은 그런 존재들은 전부 자기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한 후에 멸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. 그래서 정산인 거예요. 그 전에 이제 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멸까지 하는 권한이 있습니다. 신은 창조의 권한이 있죠. 예. 신은 멸의 권한도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신의 그 위치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. 자기의 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하신 우주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자기가 멸을 하겠다는데 누가 뭐 공평한 거 아니에요? 균형이 맞는 거고. 예?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의 우주를 창조하고 부수고하는 건 나의 자유의지예요. 그죠? 그렇죠. 내가 막 그 어렸을 때 열심히 부럭놀이를 해가지고 멋진 성을 하나 만들었어. 아이씨, 다른 거 만들고 싶네? 다 부수죠? 싹 허물죠? 그렇잖아요. 내가 멋지게 만들어 놓고, 아이씨, 마음에 안 드네? 하고 다 허물 수도 있잖아요. 내가 창조한 건 내가 멸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. 이게. 자, 그렇게 이 시기는 그렇게 중요한 시기고, 우리가 왜 AI나 로봇이나 그런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추가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, 이렇게 이제 그 6월에 접어들어서 무너짐이 시작이 되고
혼란이 이제서부터 굉장히 극대화되기 시작하면 각자 도생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. 각자 도생의 길로 갈 때 제일 먼저 나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내 가족들을 이제 단도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제 구성원이 아빠, 엄마, 자녀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뭐냐면 일원성, 이원성이 만나서 서로 일원성과 이원성을 배워가는 부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그 반려자를 선택을 할 때 나와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, 그렇죠. 나랑 좀 그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또 고르려고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나랑 좀 반대인 사람을 좀 선택하는 게 어떻겠나. 그래서 나는 이원성이 강한데 그러면 참 이론성인 사람하고 이제 물론 이제 살다 보면 어렵습니다. 굉장히 성향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성과 이원성의 사람이 만나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 겪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자기의 단점을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많겠죠. 계속 부닥칠 테니까. 자,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서 아이가 이제 생겼어. 그러면 이 자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원성과 이원성을 다 보면서 자라죠. 그죠? 그렇죠. 아유, 우리 아빠는 너무 이원적이고 우리 엄마는 너무 이원적이야. 근데 그걸 다 봅니다. 자녀들은 자라면서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자녀는 일원성과 이원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1.5가 되겠죠. 그죠? 최상의 결과네요. 예.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그 가족 체계에서 일원과 이원이 부부가 돼서 낳은 그 자녀들이 그걸 다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.5의 이제 그런 관념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 아닐까요? 네. 맞습니다. 예. 근데 그런 어떤 그 깊은 우주의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게 요즘 너무 이혼들이 많고 너무 결혼하는 것도 다 싫어하고 그러는 게 너무 이 부딪힘이 싫은 거예요. 그렇죠? 성격 차이. 근데 이게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공부거리고 자기의 성장의 기회인데 이게. 선생님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. 네. 이제 고대부터 있었던 말인데 한 가정에 한 사람이 깨어나면 이 가정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.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? 그럼요. 일리가 있죠. 예.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장이라고 할까요? 영향력, 이 파장이 자연스럽게 매일 같이 살다 보니까 전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람이 깨달았다는 건 이 사람이 모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다 포용한다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 하나의 포용력이 작용할 때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 가족원들도 동화가 되겠죠. 이 사람의 파장에 의해서 동화가 된다고 이게 각자 어떻게 보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헤매고 있으면 기회가 점점 멀어지겠지만 하나가 딱 자기 중심을 잡고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게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이제 동화가 되면서 점점 단단해지면서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삼각형이 1과 2와 1.5의 이 삼각형이 점점 커진다고 이게 바운다리가 영향력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게 창조의 또 원리이기도 해요 이게 이게 창조의 원리라고 이 삼각형 셋이 딱 모여서 어떤 한 공간을 가두어서
빛이 그 안에 갇혀서 물질이 만들어진다. 이게 창조다. 근데 이게 삼각형이 좀 더 모여서 더 큰 삼각형, 더 큰 삼각형이 돼서 더 커진다 점점점. 그래서 소립자에서 원자에서 분자에서 어떤 큰 천체로 커지듯 똑같은 원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된다. 가족 단위서부터 이 삼각형을 잘 이루어라. 그러려면 남과 여가 만날 때 가능하면 1과 2가 좀 만나라. 1과 1이 만나고 2와 2가 만들면 자기네들이 이제 서로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 서로 배울 게 그럼 없잖아요. 서로 부족한 점이 안 채워진다고. 2와 2가 만나면 1이 안 채워지잖아. 1과 1이 만나면 2가 안 채워지고. 그러면 둘 사이에 낳은 자식도 1이 될 확률이 커지죠. 그렇죠. 1과 1이 만나서 1이 나오는 거예요. 2가 2끼리 만나서 2가 나오듯이. 그래서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1과 2가 만나서 좀 아웅다웅하고 티격태격하고 싸우기도 싸우지만 그게 서로에게는 공부거리가 되는 거고 서로의 부족이 채워지는 거고 그걸 또 보고 자란 자식도 그런 양쪽을 보면서 1.5가 될 수 있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